할아버지 윤석열.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키우지. 강아지 이름 뭐예요? 강아지가 4마리 있어가지고 이름이 토리, 소리? 마리, 소리 나래, 써니 이렇게 4마리. 써니가 맞는 거. 그래, 편하게 여쭤봐. 어떤 음식이 좋아요? 할아버지는 뭐 다 잘 먹어. 김치찌개를 좋아하지. 나는 아 그래? 그 매운 건데 괜찮아? 네. 너희들은 뭐 햄버거나 피자 이런 거 좋아하냐? 좋아요. 치킨 피자 더 좋아요. 저는 치킨이 좋아요. 난 둘 다.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영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잘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분위기 좋은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속은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또 추가로 확인이 된 건데요. 문제는 윤 대통령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과거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이 사적 채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인연이 주기환 전 후보의 아들 채용이 또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권 교체에 공헌한 사실 대선 캠프의 핵심 청년 인재입니다. 대선 캠프를 통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고 일을 같이 했던 실무자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을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사실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틀로 호도를 하는 것은 사실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도 사적 채용이다라고 논란을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적 채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적 채용이라는 말 쓰는 것 자체가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악의적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제가 봐도 좀 그런데요. 아,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특정 정치인, 예를 들면 이제 특정 국회의원의 뭐 가까운 친인척을 채용한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건 저부터도 강하게 비판할 거예요. 네. 하지만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던 이를테면은 보통 누가 이제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하냐면은 국회 보좌진들, 네. 또 당 사무처 직원들, 네.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그 후보와 관련이 있는 후보의 지인들. 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검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에이스들이 이제 주로 대통령실에 또 등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관례는 역대 어느 정부나 어느 대통령이나 이런 것은 해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그 채용의 루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별정직이라든지 정무직이라든지 별정직 공무원들이잖아요. 그 대통령실에 파견 나와 있는 정규 공무원을 제외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자연스러운데 뭐 친인척을 채용한 것 같으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은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일을 잘했고 하면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게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저 스스로도 저의 보좌진이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능한 그 청년들은 인수위에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합니다. 네. 또 거기서 일을 잘하면 이 친구는 또 대통령실에서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추천을 네. 해요. 더러는 또 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뭐 그 친구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또 들어갔나 보다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영우 의원께서는 이게 뭐가 문제냐?
원래 이렇게 친인척을 뽑은 게 아니라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뽑은 걸 가지고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친 이 공격 아니냐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좀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선 캠프에서 공을 세웠고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채용했다. 그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게 무슨 문제이냐,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럼 대통령실은 여권주의로 가는 거지. 그럼 모든 걸 공채하느냐. 이런 어떤 우리가 인사에 있어서 무슨 교과서적인 거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이 대선 캠프에 합류를 했으며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고 해서 다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가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쨌든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 특히 뭐 부모 찬스를 이용을 해서 또 대통령실에 가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게 지금 한두 사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뭐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돼서는 워낙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검찰만 쓴다. 그러면 결국 아는 사람만 쓴다. 그러면 결국 아는 사람의 자식만 쓴다. 젊은 사람들 눈에는,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물방울이 바위돌을 뚫는다는 것처럼 지금 이러한 하나하나가 계속 되풀이되고 겹치면서 정말 대통령실 주변에서 너무 지나치게 국가나 이 공직을 좀 어떤 사적으로 생각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공채 제도라는 것이 있을 수는 뭐 바로 그런 건 없겠죠. 그러면 널리 인재를 구하려는 여러 가지 저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많은 뭐 청년들이 꼭 그렇게 어쨌든 사적 인연들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러면 다 좀 문호를 개방을 해서 뭐 인재를 구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거나, 네. 저는 그게 꼭 뭐 어떤 대통령실의 그런 단위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뜩이나 좁은 인맥, 그리고 지나치게 어떤 검찰 중심의 사고, 네. 저는 이걸 벗어나서 시야를 넓히려는 노력,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